학원님들 안녕하세요. 문화경학과 김재형입니다. 문교TV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학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원님들께서 강의 듣느라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또 지금 또 과제물 또 열심히 작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물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저나 교수님들 그리고 학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제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팁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제물은 4월 15일까지니까요.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과제물을 잘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사회문제론에서 과제물이 있는데요. 사회문제론 과제명은 추천도서 중 한 권 이상을 읽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 어떤 과정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또는 대안들을 제시를 하라라고 하는 과제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책을 고르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도서로 제가 지었던 질병 낙인과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두 책만 가지고 글을 쓰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회 문제와 관련된 책들을 어떤 책이든 읽고 그 관련해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발전시키는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재 바깥에 있는 교재 바깥에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다른 어떤 사고를 확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쓰시는 어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이런 방식으로 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나 어떤 의료 전문가들만 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거의 이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이 감염병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의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의료 전문가들만 해결할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서서 혹은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 단순히 이제 어떤 의료적인 문제, 보건의 문제로 제안을 하거나 조금 더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 감염병이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중요해지면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중한 가치들,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연대라고 할까요? 혹은 개인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자꾸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에서 여러분들께 학우님들께 요청드리는 바는 이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어떤 국가 혹은 개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자기 생각을 밝히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제 작성 시 항상 주의할 것들이 있죠. 표절은 엄격히 금지가 되고요.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감은 3월 15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감을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마감 날짜 어기지 마시고 제출하시면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문제론과 관련된 과제물 팁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진부성입니다. 예, 제출기한 4월 15일 잘 들으셨죠? 예. 저는 이번에는 이제 2개의 과목을 출제를 했는데요. 처음에 고전 함께 읽기, 이거는 이제 문화교양학과 전공이죠. 과제를 보니까요. 교재의 1부에서 2부에서 묘사하는 군자의 면모를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덧붙여서 자기 글로 정리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4개 편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4개 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거론하고 있는 군자라고 하는 그 인간상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인간상에 대한 논어에서의 설명, 속뜻풀이 요거를 이제 잘 결합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위정편에 보면은 이제 군자 불기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럼 이제 군자는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럼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군자라고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이 채울 수 없는 그릇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한번 일상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기가 아마 각주를 단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셔서 그 내용들을 자기 의견을 첨부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 그래서 자기 글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존재가 군자라고 하는 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뭐 군자가 나쁜 놈이다, 군자 안 돼, 군자들은 나오면 안 돼, 생산되면 안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글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고전 함께 읽기 과제는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고전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편의 고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독후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후감은 뭐 이제 많이 또 학창시절에도 많이 써보셨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시는지는 대충 아실 텐데 이제 많은 학우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것 중에 감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의견을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제 요약이 어렵다.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뭉텅뭉텅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표절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 고전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글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의 글을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쌍따옴표, 겹따옴표를 붙여서 쪽수를 적고 어디에서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 쓸 때의 하나의 연습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요약은 최대한 자기 글로 각색을 한다. 예. 뭐 자주 막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을 한다라고 재배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약이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뭐 내용의 편차가 좀 있고 하니까요. 또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고전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 학기 과제물로 제시한 것은 이제 2과목인데요. 하나는 세계의 역사, 그리고 또 2번째 과목은 이제 여성의 삶과 문화입니다. 우선 이 세계의 역사에서 제시한 제목은 뭐냐 하면은 이 교재와 워크북에서 이제 제가 제시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면서 이 교과목의 성격이 무엇이고 또 이 교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내용, 생각한 내용을 한번 서술해 보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과제물을 제가 냈냐면은 이제 우선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책을 읽고 쓰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과제를 많이 냈었는데 그것보다는 뭐 이런 김에 한번 세계 역사 교재도 한번 훑어보고 그럼 그런 대로 아무튼 한번 어느 정도 또 이 개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될 테니까 굳이 별도의 시간을 과제물 작성하는데 쓰지 않아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냈고요.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 세계 역사 과목을 이제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전공 학생들의 경우는 왜 이런 걸 하냐, 괜히 이렇게 내용도 많고 분량도 많고 힘든 내용을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시간 뺏겨서 전공 공부 못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뭐 이 학우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공학과 교수님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문화교양학과 학생들이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이 좀 들으셔야 하는 얘기인데, 그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만은, 약간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요. 제가, 이제 그 지역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뭐, 한참 쭉 가다가, 거의 목적지에 갈 때쯤 해가지고 그 기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사실은 방송대학교, 뭐, 어느 학과 학생인데, 이 세계 역사를 계속 과락을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 그랬더니, 뭐 교재도 좀 읽고, 뭐 좀 교재 요약한 거라도 좀 읽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고 기출문제로 이제만 풀고 시험을 보니까 영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100% 실패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좀 제대로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말했는데 뭐 다 서로 피치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공부할지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과제물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쓰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목차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과 결론이 있고 중간에 이제 세 개의 장으로 나눠서 세계 역사 교과목의 성격, 그 다음에 또 학습의 바람직한 방향, 학습의 바람직한 방법, 그렇게 이제 세 개의 장으로 나누십사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과목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이 다루고 있는 내용, 또 그 내용의 어떤 범위, 그리고 이제 주로 다루는 주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과목이 추구하는 목적,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학습 방향과 학습 방법을 생각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별로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 뭐라고 그럴까요? 참고 문헌 같은 건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정 궁금하면 백과사전만 보시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그래도 뭐 더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른 거 보셔도 되는데 굳이 저는 보시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교과목이 3학년 여성의 삶과 문화죠. 그래서 이 과제물 내용은 그 교재 5장 21세기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와 청년 세대의 삶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독하고 시간이 나면 강의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 강의가 다루는 그 문제의 본질,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과제를 낸 이유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그 20대 여성들과 남성들이 그야말로 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문제가 굉장히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또 이 새로운 이제 정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그에 대한 이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거나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파장을 줄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나름대로 설사 이제 자신이 20대 여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아마 굉장히 다들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관심들을 한번 이렇게 잘 살려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책을 잘 읽어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내용은 대부분 저희가 그 교재 내용을 요약해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교재에 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정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겠죠.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억지로라도 이제 떠오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아무튼 어쨌거나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용어나 뭐 혹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보세요.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걸 뭐 그냥 단어로 정리하셔도 좋고, 그게 이제 또 문장이 돼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일단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짧은 글이라도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또 그에 대해서 한번 반론도 제기해보고, 이게 잘 안 되는 어떤 이유는 뭘까? 그렇다면 그 안 되는 어떤 장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자신의 어떤 주장 같은 게 몇 개가 이제 있겠죠? 그럼 자신의 주장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뭐 이런 걸 한번 제시를 해보시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 반대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그 현실적인 그 면모는 무엇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거는 또 뭘까? 이걸 이제 한번 또 잘 대비를 해보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해보고,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글 쓰는 건 어차피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일이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요. 한번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그 기회로 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완전한 결론이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꼭 그 완전한 결론을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성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준영입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큰지 모르셨죠? 우리가 음성이 잘 안 들린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카메라를 아주 가까이 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항상 제일 멀리 있다가 보니까 제 얼굴이 제일 작게 보였을 텐데, 오늘은 제 바로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와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얼굴을 보시게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과제물을 작성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썼네?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조금만 수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다시 다 바꿔야 된다라는 불안, 초조 이런 감정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다시 검토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고 저건 것 같아 라고 고치면 꼭 틀리죠. 예,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과제물도 괜히 또 이 훈수 듣고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과목은 모두 과제물 과목이 3개입니다. 하나는 1학년 과목이고, 하나는 3학년 과목이고, 하나는 4학년 과목인데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1학년 과목에서는 이 교재 한 문장을 참조하면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이 특정 대중문화를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 사례를 들고 이들이 이 대중문화의 소비를 통해 표현하는 욕망과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오라는 이 과제입니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느끼시는 또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굉장히 쉬운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했습니다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하나의 사례를 그냥 제가 들어드리는 것, 그걸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90년대 우리 사회에서 노래방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절엔 노래방에 가게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대개의 사람들이 10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0대가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노래방에서 불렀다라는 거죠. 왜 그때 그런 10대가 부른 노래들을 주로 불렀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자, 나는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싶은 어떤 욕망, 또는 나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걸 표현해내려고 바로 이제 그런 식의 노래들을 열심히 따라 불렀다라는 것이죠. 1990년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기 때문에 그 시절에 물론 그때의 사례를 인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최근의 사례들을 주변에서 살펴보시면서 과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 또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한다,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은 무엇인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학년 과목은 예술교양과 예술행정인데요. 여기에서 역시 교재 한 문장을 인용하고 이 문장에 나오는 대중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된 사례, 또는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찾아보고 그 사례에서 대중이 지향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 갔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오라는 과제입니다. 말 자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의 사례를 들어오면 나름대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개의 사례를 우리가 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1960년대에 이 반전평화운동에 참여했던 그 히피 이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랄지, 또 우리 사회에서 1980년대에 민중문화운동을 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노래를 찾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바꿔가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 내용들 같은 것,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께 들어주시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향했던 말은 뭐냐? 그러면 반전평화운동이라면 당연히 이 반전평화라고 하는 것을 지향했겠죠. 민중문화운동 쪽에서는 어떤 일종의 이 개혁감 평등 같은 것들이 이 전면에 내세워졌던 논리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그걸 실현하는 수단으로 어떤 수단들을 채용했는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사해 보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과거의 사례를 인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최근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학년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주제인데요. 요즘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 또는 재택근무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재택근무의 사례를 찾아보고 재택근무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오라는 것인데, 참 직접 해보신 분들은 그 장점과 단점, 개인의 어떤 경험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직접 경험해 보시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다면 바깥분이 이 재택근무를 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밥 해줘야 돼서 너무나 귀찮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대신 이 집안 청소 같은 것들을 좀 도와주더라. 그래서 장점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주변의 어떤 경험들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재택근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재택근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근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재택근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것들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학년분들이야 이미 많은 과제물을 써오셨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과제물을 작성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적절하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못하지 않으면 과락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남기현입니다. 예, 제가 맡은 과목은 한국사의 이해입니다. 한국사의 이해 과목의 과제는 연보 쓰기, 그리고 자서전 쓰기입니다. 먼저 이거 과제를 하기 전에 제가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의 첫 번째로 적은 게 있는데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한국사가 어쨌거나 한국인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한국인들의 삶이 이제 합쳐진 게 한국사이고, 그렇다면 그 한국사는 여러 한국인들, 개별 한국인들의 삶이 모여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는 우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의 역사, 한국인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나의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연보 작성 그리고 자서전 쓰기가 이제 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학우님들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태어난 것, 그 다음에 뭐 결혼하신 학우님도 결혼을 하신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직장을 얻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몇 년, 몇 월 달에 했는지 다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1980년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생. 이렇게 적어주시면 연보가 한 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속되지 않아도 되고 한 15년에서 20년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몇 년에 나는 뭘 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걸 키워드를 삼아서 연보를 키워드로 삼아서 이제 자서전을 이제 쓰시는 겁니다.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를 갔는데 몇 년도에 중학교에 갔다. 이게 연보가 되겠죠. 1999년에 중학교에 감. 그런데 그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다든가 이런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결정적인 사람이 있다든가 사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생각들이 나실 건데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어날 중에 저한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임용이 된 겁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에 이제 임용이 돼서 가족이 된 건데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19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용 9월 1일 임용 이렇게 될 겁니다. 2021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서 2021년 9월 1일 첫 출근 뭐 이렇게 되고 뭐 임명장 받음 뭐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보의 한 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부연시킬 텐데요. 그러면은 먼저 공고를 제가 받겠죠. 여기 이제 한국사 관련해서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보다 뛰어난 분들도 많으실 거고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거고 그런데 그 고민을 옆에서 넣어봐 이렇게 해주는 결정적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적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들고 학교에 와서 원서를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가 옵니다. 1차 통보했다고. 그러면 그거 과정을 적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2차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차로 준비하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2차는 준비가 아니군요. 또 문자가 와야 됩니다. 또 문자가 오는 그 기간을 막 조마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 감정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 최종으로 이제 와서 강의를 하라고, 시강을 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때의 그 기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저랑 친한 분들이, 여러 분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와서 시강을 하고, 여러 우리 문화교양학과 선생님들 앞에서 시강을, 대답을 하고, 정말로 저는 너무나 재밌게 했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를 너무나 막, 1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기쁘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감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통보를 받았을 때의 감정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연보의 한 줄을 가지고 계속
어떤 키워드를 추가시키면 아주 훌륭한 단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서전을 만들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보 작성과 자서전 한 부분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아주 좋은 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절대 본인 글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개인 블로그나 정말 아쉽게도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정말로 정말 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제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쓰시다 보면 양이 늘어나는 게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늘어나서 걱정이지 분량이나 이런 것들 못 써서 걱정인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만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겪었던 즐거운 상상을 하시면 충분히 연보와 자선을 쓰는 길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점수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앞서서 많은 선생님께서 과제물 작성에 대해서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상 읽기와 논술, 그리고 신화의 세계인데요. 같은 컨셉으로 저는 과제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이 과제물을 냈습니다. 이것은 강의를 듣고 또 교재를 읽어가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을 추려내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을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보성 선생님께서도 그 재구성이라는 작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여러분께 과제물을 통해서 주문하는 것은 그 지식을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지식이, 강의나 교재에 있던 지식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요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대찌개를 하나 끓인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인터넷에 100가지, 1000가지의 그런 레시피들이, 조리법들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블로그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부대찌개를 잘 끓이는 건 아니죠. 그것들을 그 자기의 손맛,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로 직접 끓여봐야지 비로소 부대찌개를 끓일 수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강의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여러 번 읽고 요약해보고 핵심적인 것들을 추리고 그것을 자기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지 그분은 그 공부를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자 하는 과제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취지를 잘 이렇게 간파를 하시고 이렇게 과제물 작성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기 교수님들께서 과제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교과목 과제물만 내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께서 어떤 과제물을 내는지 잘 관심이 없었긴 좀 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과제물들이 있었고, 또 교수님들께서 그 과제물을 내실 때 어떤, 출제 의도들이 조금 더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과제물을 잘 작성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4월 15일까지 무조건 내셔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표절,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예,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저기 3월 중순에는 6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오늘 보니까 20만 명대로 다시 줄었더라고요. 계속 줄지야 또 상승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또
오미크론 조심하시면서 건강 조심하시면서 과제물 잘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